자, 식사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어서 강민국 회장님의 예술이 대중화 현대 미술 작품의 해석과 감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씩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39%의 회장님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한국 예술이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향후에 어떤 예술을 이제는 누구든지 가능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술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형성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문화민주주의, 예술의 사회적 확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대중화에 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예술의 접근들, 구글의 아트 앤 컬처라는 디지털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누구든지 쉽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고 또한 전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출신의 거리 예술가 세계화된 대중적인 관광 미술 프로젝트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인 아티스트 김현준 선생의 피디와 과거의 회화나 이 조각을 벗어나서 지금은 그 과거부터 TV라는 대중매체를 활용한 예술 형식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 미술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전에 서양 미술사를 한번 쭉 보시면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 중세 미술,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등장하는 시기죠. 오른쪽 그림은 이 라파엘로를 스케치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사조 시대를 지나서 20세기, 즉 1900년대부터의 미술을 현대 미술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개념들로 좀 정리를 한다면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는 특히 1970년대 현대까지의 미술은 컨템포러리 아트, 즉 동시대 미술이라고 미술계에서는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논리적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작가와 감상자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동시대에서는 그리고 예체라든지 이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게 출현합니다. 회화, 조각, 뿐만 아니라 영상이라든지 설치 미술,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또한 예체 간의 어떤 융합 이런 현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아름다움보다는 작품의 개념, 즉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작가의 체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대미술의 감상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형식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좀 벗어나서 그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개념, 해석도 상당히 좀 자유롭게 하고 있고 다른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해석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현대미술 작품을 같이 보시면서
감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정나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작품 자체가 이것이죠. 이런 국민공단 자체가 작품입니다. 2024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대표하는 작품이죠. 이런 실체 작품인데 이 안에 한국을 대표하는 그 향기라든지 냄새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작가는 자기가 선정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뿜어줍니다. 이 공간 속에 예를 들자면 도시의 향기라든지 쌀냄새, 그리고 장작불 타는 냄새, 할머니 집에서 나는 이런 냄새, 그리고 생선시장에서 나는 냄새들, 이런 냄새들을 뿜어주는 데서 관람객들은 이 냄새를 맡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한국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향기가 아닌가.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자신의 기억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는 이런 그 작품이고, 다음은 이북이라는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인간의 신체와 기계적인 요소를 결합해서 좀 불안정하게 만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 현실의 구조화를 혹시 그런데 저희가 살펴니까 물이든지 물이든지 반찬 따라가지고 같이 지금 내가 끝나면 그렇게 돼요. 이질적인 영화가 언젠 상에서 세상의 호랑을 경고했다. 화학 작품들은 아마 많이 접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대중문화를 예술로 끌어들인 미술의 경향이죠. 로이 리벤슈타인이라는 미국 작가님은 이 만화를 사용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술품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행복한 눈물, 특히 이제 이 작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실제는 감정의 기계적인 반복에 의해서 이 풍자를 좀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 아주 유명한 작가죠. 마를린 먼로 시리즈 그 작품을 합니다만, 여기에 밝고 생명력 있는 컬러,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사라지는 듯한 이 어둠의 내비를 통해서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과 허물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평소에 강아지 공사, 어릴 적에 어떤 작은 무슨 강아지를 기억해내면서 커다란 조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가는 자기 스튜디오를 마치 공장같이 이제 운영하는 거죠. 30명의 조수를 두면서 자기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실제 작품들은 기술자, 예술가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공장에서 마치 제품을 생산하듯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현대 미술의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림도 많이 보셨죠? 호박 시리즈, 호박 시리즈. 일본의 쿠사마 야요이라는 그 작가의 작품인데, 이분은 48살 자기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병원에 자진해서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작업실도 병원 안에 이렇게 차려놓고 입원했다가 조금 나오셨고 그런 작품을 만들다가 이 행위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 호박에 대해서 아주 애착심을 가졌어요. 이 호박이 굉장히 생명력이 있고 따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정신이 바닥한 자기에 대한 굉장히 불안한 정서를 해소해주는
그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복적인 물방울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모란의 경지에 빠져들고 또 자기가 손을 드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작품입니다. 자,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뱅크시라는 작가죠. 정체 불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무도 없는 새벽에 밤중에 담배에다가 이런 그림을 훌쩍 그려놓고 자기는 사라져버렸어요. 작품에서 좀 보시면은 그 소녀와 동성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는데 지금 붉은색 하트 모양의 동성이 이 소녀의 손에 잡혀 있는 건지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건지 잘 예민합니다만 어떻든 이 그림은 희망에 대한 상실감 아니면 희망을 향한 어떤 갈망 혹은 잡히지 않는 희망 그리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저 풍선은 내가 놓아주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 의지로서 이렇게 그 희망의 존재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죠. 현대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가는 굉장히 좀 엉뚱한 게 영국 출신이기 때문에 영국의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英박물관. 밤에 모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작품을 들고 들어가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놓고 밤에 또 도망을 나옵니다. 박물관 쪽에서도 며칠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그냥 입고 또 다른 분들은 와서 원래 여기 있는 작품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이제 가능한 경우인데 결국 이런 뱅크시라는 작가가 예술을 그냥 거치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행위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소녀와 동선 시리즈 이 작품이 경매장에서 경매가 되었는데 낙찰이 되었는데 그 가격이 무려 이거 하나의 작품 가격이 18억입니다. 18억. 100만 파운드니까 18억 정도 되죠. 그런데 낙찰이 되자마자 이 뱅크시는 뒤쪽에 숨어서 원격 조정을 통해서 이 작품을 그냥 한 방송으로는 이렇게 파설을 해요. 자기 작품을 찢어버려요. 근데 이 작품을 구매를 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 그림이다 하면서 낙찰가 그대로 구매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뱅크시 작품이다라는 것을 이제 등록을 하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소녀와 동성을 사랑은 쓰레기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2018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3년 후에 다시 경매에 붙였는데 그때는 18억이 아니고 그거보다도 18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다시 팔아먹습니다. 이 그림이 330억 정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뱅크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20분의 시간 중에서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 그림과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한 30여 년 정도 했습니다. 주식회사 농심에서 경영기획실에서 상무로 퇴직을 하고 2년간 경영공을 하는 시기에 시간이 좀 있어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활동을 했던 미술부 때 일이 생각이 나서 사기를 다시 잡고 그림을 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동을 중심으로 한 10년 가까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그림은 주로 인물과 인생을 대상으로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름다운 예술가의 재회라는 테마로 첫 번째 개인전을 한 이후에 인문화를 중심으로 한 그 인문화전을 한 1년에 한 번 정도 3차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 테마는 인생의 어떤 아름다움과 그 흑독성을 이 작품을 통해서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60수년의 인생이지만 짧다면 짧지만은 또 길다면 긴 인생 속에서 제가 접했던 어떤 인간의 어떤 결정적인 이런 순간들 이런 걸 좀 묘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테마를 좀 소개해드리면 화양연화, 그 다음에 수풍 귀거, 그리고 도화의 요수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양연화는 우리 한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정치인까지도 이걸 막 쓰고 많이 보는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표현하는 말이죠. 장만옥이 출연하는 이제 홍콩의 화양연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저는 감명 깊게 그날 봤었고 70년대에 그 한반도를 완전히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이층의 스잔나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바람가로 왔다가 슬며시 가는 것이 인생인가. 해는 서산해지고 따스한 바람 부는데 날리는 오동잎 가을은 깊은데 이런 그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제목이 수풍 기거입니다. 즉 바람 따라서 다시 되돌아가는 의미의 노래거든요. 가인 반면 인생 무상의 그 중국의 소설 홍릉홍을 그 주제를 차용해서 만든 그 음악들이 아름다운 슬픈 음악입니다. 그리고 도사의 요술은 이태별의 시에서 많이 유명한 것입니다만 인생은 정말 그 아름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이 시간의 거룩성을 같이 표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테마로 좀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전시가 좀 진행됐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개도 좀 하고 있었고 여튼 저는 그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치열한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숙변함을 느끼고 생동감 넘치는 열정적 삶의 감격적 순간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생의 열정에서 보았던 사건이 담긴 하나하나의 작품들, 삶의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의 결정체를 작품 속에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전시 장면을 좀 나타내보는 것으로 작품 몇 가지는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수 아주 작품의 중심부는 굉장히 따뜻하고 강렬한 색감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생동감 있게 이렇게 보이지만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립감에 빠져 있거나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게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려한 내면에 비해서 내면 왠지 모를 여러분과 대비되는 우리 현대의 정서와 좀 맞지 않는가 하는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대한민국 폭포는 김현희가 서울로 압송이 되면서 그때 보도가 된 신문기사에 나섰는데 이제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났구나 하는 극단적인 공포감에 빠진 한 여성을 좀 묘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산 선수가 바람 부는 출발선에서 이제 출발 직전에 관중들에 대해서 예의를 구하는 이 장면이죠.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서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곧 닥쳐올 위기 앞에서 신속한 결정으로 대응하는 이 여전사의 운명
결국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방향을 불편해서 홀로 외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묵상이라는 작품입니다. 말없이 고요히 생각에 잠긴 순간의 표정들. 사물놀이가 펼쳐지는 이 외부 세상과는 완전 거리를 둔 채 깊은 어떤 내면의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자기 스스로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의 어떤 소중함을 말하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군대 행동도 그리고 이 작품은 어디서 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라파엘로의 원작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글자가 쓰인 황금사과, 이걸 세 여신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경합을 붙였는데 제우스 신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심사원을 데리고 심사를 시키죠. 아테나, 아프로디테, 헤라, 이 세 여신이 서로 경합을 하는데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심판관은 나는 나를 최고의 여신을 뽑아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소개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위에 넘어가서 그냥 아프로디테에게 황금을 걷는 마음이다. 근데 실제로 올림푸스의 최고의 신은 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헤라죠. 어떤 돈이와 부를 상징하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아주 멋진 여신인데 이 여신이 굉장히 똑똑하다. 저는 그렇게 좀 촬영해서 그림을 하나 좀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아까 그 장면을 좀 모범을 해서 저는 특히 헤라 신은 아주 좀 멋지게 좀 부각시켜서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고락 동전입니다. 이 한자를 이렇게 써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현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고통과 기쁨이 함께 전해진다. 팔경리의 경기를 웃음으로 마치면서 트럭에 쓰러져 누운 여전사적 경기를 하는. 그런데 근육을 보든지 이 팔의 부분을 봤을 때는 몸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명확하지만 얼굴 표정을 봤을 때는 정말 어딘지 뭔가 밀려오는 이런 안도감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벅찬 환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이 회가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예. 현대 미술이라는 어려운 테마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강연해 주신 강희국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영가의 발전을 위한 건배를 한번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입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건강한 위치는 아닙니다만 집행부의 기획을 존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린 말씀하고 연관해서 건배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을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술의 대중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예술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의 것이고, 그래서 이미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상자의 입장을 넘어서서 예술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보고 느끼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의 대중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인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우리 모두가 예술을 향유하면서 서로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비추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건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 예술처럼 빛나기를 바라며 건배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인생을 예술처럼 하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예술처럼 하고 화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술처럼. 예, 감사합니다.